네, 오늘은 국세 체납액에 대한 그 납부 의무 면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이 법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영세 사업자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신청 가능 요건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요건인 매출액 기준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멸 대상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그 소멸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떤 것이 있고 왜 서둘러 신청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매출액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 폐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업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올해 2018년도 중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올해 취업해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5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나 아니면 소송 중인 자, 아니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뭐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적용 대상 요건 중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이 요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규정은 법 규정 문구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기준금액 이하여야 돼요. 나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근데 평균 금액이에요. 어떤 평균이냐면 직전 3개년 평균이에요. 그게 2017년부터 직전이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폐업한 게 2017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2016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 폐업한 연도의 총수익 금액하고 그 폐업 1년 전, 폐업 2년 전, 그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기준 금액 이하라면 나는 요건, 매출액 요건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부분이 2년 안에 폐업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에 1년이 안 돼서 개업했을 수 있잖아요. 난 7월 달에 개업한 거예요. 7월 1일 날 개업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약에 7월 1일 날 개업했는데 매출액이 1억이 지켰어요. 6개월 동안. 그럼 2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환산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3년치의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다. 이 부분은 통과. 그럼 그 기준금액이 뭘까요? 사실 이 기준금액이 이번에 크게 변경된 거예요. 원래 기준금액이 2억이었거든요. 내가 폐업하기 직전 3년의 평균 매출액이 2억보다 작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업종별로 바뀌었어요. 5억보다 작아도 되고요. 이 업종은 7억 5천보다 작아도 되고, 이 업종은 15억보다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소매업 하셨던 분들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5억이 안 된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많이 폐업하는 게 사실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 매출액 3년 평균 7억 6천이면 폐업 안 하겠죠. 물론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은 5억.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들이 어떤 금액이냐면 지금의 개인 사업자 성실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실 대상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시면 뭐 세무대리인한테나 아니면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어떤 기준 금액이니, 도대체 이 금액인지 이 금액인지 이 금액인지, 그 금액 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업종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요건이 있어요. 체납액인데 그냥 체납액이면 안 돼요. 나 지금 그냥 안 내고 있다. 이런 체납액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체납액이냐면 그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게 뭘까요? 일단 결손 처분된 거예요.
결손 처분 의미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 부분은 세무서에 그냥 확인하면 돼요. 내가 2017년 6월 30일 현재 내 세금이 결손 처분됐는지, 체납 처분이 중지됐는지,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선, 체납 처분이 종결됐다는 게 이 체납 처분이라는 게 경매 같은 거거든요.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끝나고 나서 돈을 가져가고 남은 체납액, 그런 체납액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때, 이거 체납 처분 해봤자 경매에 들어가봤자 남는 것도 없겠다. 아예 경매를 안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위에 건 사실 다 세무서에서 확인은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나한테 지금 압류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경매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140%. 만약에 내가 집이 압류돼 있어요. 그럼 내 재산에 그 재산의 기준시가죠. 집의 기준시가의 1.4배. 만약 집의 기준시가가 10억이에요. 그러면 14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세금을 제외한 금액. 그게 실제로 정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라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좀 작게 놨거든요. 소멸 대상 세금과 한도. 어떤 세금이 소멸될까요? 이게 다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만 소멸돼요. 부가가치세만 소멸돼요.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위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부과돼서 과세된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소멸대상 세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한도는 인당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멸시효 완성되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청 및 결정. 어떻게 신청할까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세무서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예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면 납세 의무 소멸 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제출하면 되고, 여기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냐면 아까 요건 중에 있었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사본이라든지, 내가 근로를 했으니까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같은 거를 제출하면 되겠죠. 이거 제출한다고 무조건 통과, 이건 아니에요. 국세 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개월 이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면 모든 게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 납부 의무 소멸, 이 소멸됐던 거를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납이니까 다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보는지 보면 1번이랑 2번이거든요. 우선 한 달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할 거나, 아니면 한 달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고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소멸시켜줬던 걸 그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이거 받기 어려워요.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줘요, 잘.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제도 자체가. 아니, 이거를 취소 요건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을 안 해준다니까요. 이게 실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이 세정일보에 나왔던 일부예요, 이게. 이게 제목이에요. 대통령이 강조한 체납액 소멸제도. 서울청이 발벗고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사업자 등록,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면 명의위장 등의 불성실 사업자가 아닌 한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를 법을 만들고 올 초에 한참 뒤에 이렇게 지시한 거죠. 그럼 여태까지 대부분 체납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겠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줄 때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있어요. 취소되는. 만약에 2016년 6월 30일에 체납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때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럼 요건 취소하고
그 재산을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당장 신청해야 될까요?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해줄 때, 지원해줄 때 빨리 신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도 법 규정이에요.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이나 소득, 내가 지금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있고 없고를 판단했거든요. 그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돈을 벌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폐업하고 돈 벌었을 수 충분히 있잖아요. 이때 발생한 재산, 그날 이후에 발생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하기 전에 발견했어요. 신청일이 언제였죠? 올해나 내년까지였어요. 근데 신청하기 전에 내가 2017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세무서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체납처분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네요. 신청일 전에는. 근데 신청하고 나서 내가 7월 5일 날 영업수당을 받았거든요. 1억. 근데 내가 신청하기 전에 발견됐다면 그 1억이 체납처분이 되는 거지만 내가 신청하고 나서 그 1억의 소득이 발견됐다. 그러면 체납처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